여러분, 고대 한국 하면 보통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아마 외부 세계와는 좀 단절된 그런 조용한 나라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우리가 아는 전부가 아니라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고대 한국의 아주 놀라운 국제적 위상, 그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1200년 전 9세기 페르시아 지리학자가 쓴 기록의 한 구절입니다. 동쪽 어딘가에 있다는 전설 속 황금의 왕국을 묘사한 건데요.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이슬람 상인들이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고 아예 거기서 눌러 살 정도였다고 해요. 과연 이 황금의 왕국, 대체 어디였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 이 기록이 가리키는 곳이 바로 우리 역사 속 신라였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신라를 황금의 왕국이라고 부르던 바로 그 시절에 신라의 국제무역항에는 아주 독특한 외모의 남자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설 속 인물로 알고 있는 처용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바로 처용의 외모에 대한 묘사예요. 붉은 얼굴에 깊은 눈, 높은 코, 덥수룩한 수염까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신라인의 모습과는 꽤 거리가 멀죠? 그럼 이 사람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처용이 바로 그 페르시아 기록에 나오는 인물, 즉 황금의 왕국 신라에 푹 빠져서 정착해버린 아랍 상인이었을 거라는 거죠. 저 멀리 페르시아의 기록과 신라의 전설, 이 두 개의 퍼즐 조각이 딱 맞아들여붙는 순간이에요. 자, 그런데 신라의 명성이 이런 황금 같은 물질적인 부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뒤를 이은 고려 시대가 되면 한국은 이제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로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요청을 보낸 곳이 어딘지 한번 보세요. 바로 당시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중국 송나라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자부심이 어마어마했던 그 송나라가 고려를 향해서 당신들 나라에 좋은 책이 많다고 들었는데 책 목록 좀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한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자, 그럼 고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주 자신감이 넘칩니다. 우리 서구에 있는 부본들 준비하고 혹시 없는 책이 있으면 직접 손으로 베껴서라도 보내줘라. 이 한마디에서 책과 지식에 대한 고려의 자부심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고려의 이런 국제적인 위상은 다음 왕조인 조선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결정적인 물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세계 지도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넓은 시야를 가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도입니다. 이름은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1402년 조선 태종 때 만들어졌어요. 지도를 자세히 보면 아시아는 물론이고 저 멀리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까지 꽤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지도가 그려진 시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 지도 중 하나인 칸치노 평면도가 만들어진 게 1502년이거든요. 조선의 지도가 이보다 무려 100년이나 앞섰던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금까지 고대 한국이 세계와 얼마나 활발하게 교류했는지 봤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만약이라는 아쉬움을 남기죠. 이제 거의 성사될 뻔했다가 안타깝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한 번의 결정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핸드릭 하멜이라는 한 네덜란드 사람에게서 출발합니다. 1653년에 조선에 표류했다가 14년 만에 극적으로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자신이 겪은 한국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유럽에서 그야말로 대박이 납니다. 하멜이 쓴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세계 최강의 해상 제국이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들은 엄청난 기회를 직감했죠. 그래서 오직 한국과 무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주 거대한 배를 한 척 만드는데요. 그 배의 이름이 바로 그랜드 코리아호였습니다. 이름에서부터 기대감이 팡팡 느껴지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669년 여름 그랜드 코리아호는 드디어 한국을 향해 출항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일본이 이 교역을 가로막습니다. 결국 이 원대한 계획은 시작도 못 해보고 물거품이 되고 말았고 그랜드 코리아호는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돌아가야만 했죠.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만약 그때 그랜드 코리아호의 무역이 성공했다면, 그래서 한국이 좀 더 일찍부터 서구 열강과 직접 교류했다면 과연 그 뒤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겪었던 일본의 식민지라는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